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시사 용어 드실 시간입니다라고 첫 번째 했던 그 콘텐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취신남에 올려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그걸 하나 좀 빼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1탄에서 했었던 시사 용어도 다시 한번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노플리 효과라고 하네요. 파노플리 효과. 파노플리는 동일한 맥락을 가진 제품 집합을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노플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해당 제품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이나 집단에 속할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건 우리 현대자동차 자기소개서 항목에 있잖아요. 3번. 어느 쪽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개 직무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다른 소비재 상품과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얘기하라고 했는데 파노플리 효과 얘기해주면 되겠네. 다 고관여 제품. 저도 이제 잡코리아에서 고관여만 얘기했는데 파노플리 효과 좋겠네요. 이건 제가 링크를 좀 달아드려야 되겠네요. 아무튼 내가 이걸 사게 되면 거기에 내가 끼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에르메스 백을 들어. 그러면은 캘리백을 든다면 내가 거기에 속하고, 내가 벤츠를 타, 마사라티를 타 하면 또 어떤 계층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고가 화장품이나 외제차 등을 소비해서 자신의 권력, 지위 등을 적극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파노플리라고 하네요. 저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자, 리픽싱입니다. 리픽싱은 주가가 낮아지면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을 낮춰서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네요. 전환 가격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의 가격을 당연히 말하겠죠. 그렇다면 발행사는 전환사채 전환 가격을 낮춰서 투자자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 용어는 사실 금융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글쎄요, 자금 쪽에, 재무에 있어서의 자금 쪽, 그쪽 부분들, 아니면 구제 리픽싱까지 우리가 알고 가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은행, 증권, 그 다음에 펀드, 그 다음에 재무의 자금 쪽, 이신 분들은 리픽싱 알고 계실런지도 모르겠는데요. 세 번째, 코즈 마케팅입니다. 코즈 마케팅은 많이 들어보셨죠? CAUS입니다. 환경이나 빈곤 등 사회적 이슈를 활용하는 기업의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기업의 선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이러한 이미지가 소비자의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사익과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토즈죠, 토즈. 내가 이걸 하나 사면 하나를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사회적으로 뭔가를 돕는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업도 절반을 낸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사회적인 공헌 활동이라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또 제가 취신남에서도 소개시켜드린 게 착한 소비를 한다라고 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해당 기업에 대한 어떤 브랜드 평판,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구매를 꺼리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코즈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용어를 이번 시간에 좀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미닝아웃, 이것도 좀 많이 나왔죠. 자, 이 미닝은 신념을 뜻하는 미닝이라고 하는 뜻과 벽장 속에서 나온다는 뜻의 커밍아웃이 결합된 용어로서요. 과거에는 남들에게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던 정치적, 사회적인 신념을 소비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SNS 활성화 등 영향으로 전통적인 소비자 운동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양성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나의 신념을 끄집어내서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 근데 미닝아웃은 사실 찬반이 좀 갈리겠네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찬반은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뜻은 알고 가십시오. 다음에 클래시 페이크. 자, 고급을 뜻하는 클래시와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가 결합된 용어랍니다. 진짜를 압도할 만큼의 매우 멋진 가짜 상품 혹은 그러한 상품을 소비하는 추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가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소비자들은 사회, 문화, 기술뿐만 아니라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가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클래시 페이크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실제 제가 아는 대다수의 지인도 모든 상품을 다 진짜로 사지는 않고요. 한두 개 정도는 짝퉁을 사줘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대륙의 실수. 어떻게 보면은 뭐 애플을 따라한다, 삼성을 따라한다는 그런 모조품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지만 가성비 좋다. 그것도 그 자체도 그냥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뭐 클래시 페이크라고 얘기하네요. 다음에 베이퍼웨이입니다. 베이퍼니까 증기죠. 증발하다. 베이퍼웨어는 증기 제품이란 뜻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상 제품을 뜻한다고 합니다. 기업은 이것을 경쟁사 제품 확산을 막고 자사 제품의 중장기 판매 기반을 확보하는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베이퍼웨어요. 마케팅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알고 가셔야 되겠네요. 다음에 큐싱. QR코드와 낚는다의 피싱, 이것이 또 결합된 합성어라고 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악성 링크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직접 직접 악성 코드를 씹는 방법. 우리가 QR코드는 그냥 여러분들 잘 하진 않겠지만 무슨 나한테 뭔가를 준대.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는 취업의 뭐 핵심 기법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핵심 뭐 기출 문제야. 뭐 아니면 제가 자코리에 올려드린 것처럼 현대 캠리 필수 문제야 라고 제가 QR코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 올린 적이 없어요. 누가 QR코드로 낚은 거지. 그걸 큐싱이라고 하네요. 스미싱에서 진화된 금융사기 기법으로 QR코드를 통해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도록 유도한 뒤에 보안카드, 전화번호 등 정보를 탈취해서 소액 결제, 자금 이체 등으로 돈을 빼간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큐싱이라고 하는 단어도 알고 가십시오. 다음에 인구 오너스.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면서 대체로 복지, 의료, 연금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과 청년층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데모그래픽 오너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한 인구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인구 오너스. 다음에 바나듐.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아시죠? 이거로 각광받고 있는 배터리 소재인데요. 기존 소재와 비교해 수명이 길고 화재 위험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ESS가 좋긴 좋은데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불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나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관련된 소재인데 화재 위험이 작다고 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진단을 통해 이 소재를 이용한 배터리 안정성을 확인한 바 있다. SDI,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특히나 이쪽 ESS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바나듐 꼭 알고 가셔야 되겠네요. 에스크로, 이건 뭐 워낙에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한 번쯤은 해봤던 중고나라를 통해서 에스크로. 원래는 조건부 양도 증서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인데 구매자랑 판매자 사이에 믿지 못해. 당연하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살려고 하는데 제가 물건 제대로 보내줄까? 아이폰이라고 샀는데 벽돌이 들어있다거나 그 다음에 판매자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먹고 먹튀한다거나 그래서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우리가 보통 에스크로제라고 하죠.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그래서 결제대금 예치를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노플리 효과, 리픽싱, 코즈 마케팅, 미닝아웃, 클래시 페이크, 베이퍼웨어, 큐싱, 인구 오너스, 바나듐, 에스크로까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 출처는 매경임을 밝혀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 시사용어요. 너무 많이 벌리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탄에서 했었던 그 내용 같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고 머리 잘 식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뵐게요. 감사합니다.